안녕하세요. 요술일보입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나스닥이 폭락하였습니다. TQQQ, XXL, 엔비디아 하락 시작했지 알아보겠습니다. TQQQ 52불, XXL 38불에 마감했습니다. 어제장과 다르게 오늘은 지금 다우, 나스닥, S&P 500, 러셀 2000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새벽 FMC 발표가 좋으면 반등할 수도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고 하락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D 실적은 좋았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했고요.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6%가량 하락 중에 있는 AMD입니다. 아마존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광고 매출이 좋아졌고 시장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보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현재 1%만 상승하고 있는 상태의 아마존입니다. 미국 고용지수는 상승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락하였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지표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서 어제의 주식은 조금 안 좋았다. 만약에 오늘 FMC조차도 안 좋다면 하락이겠지만 파월은 아무래도 지금 예전과 똑같은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지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금리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보다는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는 발표가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일라일리만 빼고 모든 섹터 그리고 모든 주가가 거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내일 FMC 발표에 따라서 더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FMC 성명서가 나옵니다. 만약에 기자회견 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주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힌트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변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약간 떨어져서 약간 다시 공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쭉 내려가서 어느 정도 공포를 유지한 채 있다가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극도의 공포까지 간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콜 옵션도 지금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매수 심리가 조금 더 강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가 나온다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발표를 보고 그리고 좀 더 하락한다면 좀 더 밑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심리는 이 정도로 매도 심리가 올라오고 매수 심리가 떨어져 갈 때쯤 이럴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나스닥 100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저점까지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787포인트까지 여기를 상승하고 올라가줘야만 된다 했는데 여기까지 치고 오지 못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밀렸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들이 커졌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하락한다면 그때부터 전저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괜찮은 시기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비중 확대를 좀 해볼 생각으로 저는 비중 확대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상대 강도 지수도 이렇게 떨어진다 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50포인트까지 뚫지 못한다면 힘들 수도 있다. 다시 5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5000포인트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좀 더 진행해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 밑으로 온다면 차례차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 있고 하락이 올 수 있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조막도 16,050포인트 여기를 넘지 못하고 하락하였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분할 매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쭉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저점 밑으로 온다. 그러면 다시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TQ는 내일 저녁 발표할 FOMC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다시 48불 이하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으로 저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떨어지면 비중을 가면 갈수록 좀 더 늘려가는 피라미드 매수법으로 저는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속술도 반등에 좋은 시그널이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전저점 30불 이하로 내려온다면 계속 분할 매수를 저는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획대로 만약에 855불, 782불, 724불 이렇게 온다면 비중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늘려볼 생각입니다. 724불이 온다면, 그리고 665불이 온다면 괜찮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계획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VDL도 지금 조정이 온 다음에 28불까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온다 그러면 26불 때 비중을 좀 늘려보고 그 밑으로도 좀 대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조정과 하락이 온다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흔들릴 때마다 매수하면서 버티면 다시 상승할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두들기기 때문에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저는 과감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BNKU는 FMC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중이 많은 분들은 발표 전에 비중 축소를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떨어지면 다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없는 상태이고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를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모험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금 약간 비중 축소했다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